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종걸 원내대표. 당 안에서는 4.19 재보선 참패 이후 후유증과 계파 갈등을, 당 밖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과 국무총리 인선 등의 현안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당선 20일째를 맞는 이종걸 원내대표. 자, 본인은 이들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연결하죠. 이종걸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자, 먼저 당내 현안부터 여쭤보죠. 초계파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임명이 됐는데, 자, 추천하신 분이 이종걸 원내대표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혁신의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교육감 하실 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혁신교육, 그 무상급식에 대한 그 신념 보여주신 것을 아마 이번 민주당 혁신의 정성에 쏟아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에 관심이 많은데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김상곤 위원장과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님 회동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 논란이 있는 호남 재선 이상 의원들과 활동이 부진한 486 의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소속 계파를 공개하는 계파 등록제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이런 사실은 없었고요. 조선일보가 명백히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잘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계파라든지 앞으로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허위 보도라는 걸 접어두고라도 최근에 이제 서울대 조국 교수도 제안했던 중진 용퇴, 현역 40% 물갈이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계파 등록 문제들도 그러면 당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워낙 이제 계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논의됐던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그 혁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정은 안 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계파 등록제, 아무튼 기득권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혁파되고 민주당의 앞길과 민주당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진 용퇴라든지 현역 40% 물갈이론 역시 배제하지는 않되 신중하다,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은의 권한을 두고도 이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도 있고 당 공천혁신 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당 혁신의 문제가 공천권 문제가 될 텐데, 김상곤 위원장의 권한이 이런 기존 당내 기구보다 더 높은 건가요? 우리 당원과 의원의 모든 뜻을 위임받아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혁신 기구보다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이 혁신위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집행하겠지만 그 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혁신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전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것은 결정되게 된 배경에 비추어서 위원장님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엄중한 뜻을 우리 지도부에서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상곤 위원장이 그 혁신위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나 뭐 당의 기존 공천기구도 모두 동의하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뭐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바타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들은 소통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국민의 기대와 요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예. 불통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깊이 마음속에 걱정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동기 동창이시고 40년 지기신데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총리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생을 사회 질서나 공안을 위해서 공안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 예. 뭐 이런 것들을 처단하고 뭐 결정하는 자리에 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후보자 과연 얼마나 너그럽고 열려있는 자세가 있는지 예. 저는 본인의 인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참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국무총리 역할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을 사실 친구로서 예. 이 국무총리라는 엄중한 직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은 이제 방미 전에 통과시켜 달라. 또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경우도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의 입장은 뭔가요? 인사 검증을 물론 거쳐야겠습니다만 어떠한 선언적인 반대가 아니면 인준을 저지하겠다 이런 정도 입장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우리 국민들이 파탄된 민생하에 신음하고 있고 정말 거의 죽음에 가까운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우리 사회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총리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개선하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국무총리로서 이 엄중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뜻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일 그걸 통해서 밝혀진 그 토대로 해서 인준할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인준 저지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이 그런 물리적 인준 거부라든지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는 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결코 인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과 뜻을 만들어 주신다면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분인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분들이 제보도 받고 또 접수도 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총리로서의 자격에 많이 흠이 있고 거리가 있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점들을 가감없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뜻이 이 인준에 꽂힐 수 있도록 인준의 결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셔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뜻에 동참하고 또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50% 명기 문제, 명목소득 대체율이죠. 규칙에 명시는 하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이제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자, 이 합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원래 생각은 50%라는 명목을 새누리당에서 결코 명기할 수 없겠다고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용에서 사실상 50%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50%의 명분을 저희가 얻는 대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운데 50%가 좀
변경될 수도 있는 그 열린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예. MIC였고 우리 강기정 정책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협상하는데 정말 애를 쓰셨고 제가 모든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속마음에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 어느 정도의 차이를 우리는 교정하고 또 후속 논의를 위해서 합의기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합의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알겠습니다.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저희 협상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영표 장관의 해임과 그리고 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처리가 연계되는 건가요?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그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언하고 표현했던 우리 문영표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을 그 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저희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문영표 장관의 거취가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소득의 거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인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협상하고 건강하고 좋게 만드는 국민연금의 자리에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점 모든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표와도 정확히 같은 뜻인가요? 문재인 대표님도 거의 100%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또 이종걸 원내대표님 역시 같은 뜻으로 또 문영표 장관의 거취 문제에서 해임해야 한다. 같은 입장이시라는 말씀이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